무릉도원처럼 평화로운 이곳에도 사람과 동물의 삶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랑과 치유, 그리고 희망을 안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은은한 햇빛이 조용한 마을을 감싸고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 시원한 바람이 기분까지 산뜻하게 하는 날인데요. 어머, 귀여운 강아지가 느긋한 산책을 하네요. 아유, 요 녀석은 세상 늘어지게 잠을 자는데요. 시원한 그늘에서 자는 낮잠은 꿀잠이겠죠? 그런데 조용한 마을에 강아지가 제법 많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아이들을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교육을 좀 시키는 곳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지금 현행으로 각 지자체에서 데리고 있는 15일 공고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키거든요. 근데 그 안락사 시키는 아이들을 다시 한번 새 삶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곳에서 이 아이들한테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해주는 곳입니다. 일단 사회화 훈련, 그다음에 동종 간의 합사 훈련, 그다음에 복종 훈련, 순치 훈련, 제일 중요한 이제 사람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교감 훈련까지 해서 일을 하는 곳입니다. 안락사 순간 다시 얻은 기회, 새로운 희망이 생긴 소중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사람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범규 씨가 새로 들어온 아이와 마주하는데요. 너도 힘들지? 나도 힘들어. 움직여봐. 예, 움직여봐야지. 입질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방어 본능, 그 다음에 자기가 겪은 트라우마,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이 나를 잡으면 뭔가 해를 가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이 아무 때나 그러는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입질을 좀 안 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가 나를 믿을 때까지, 저 사람이 이제 터치가 시작될 거예요, 저하고. 이 아이가 나를 믿을 때까지는 입질을 해요. 아니, 믿지 않으면 계속 입질을 해요. 이제 이게 시작인 거예요, 오늘부터. 옳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아주 짧은 시간 조금씩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일단 첫 시작은 좋은 것 같습니다. 수고했다. 내일 보자. 아유, 이 아이는 한눈에 보기에도 잔뜩 긴장한 모습인데요. 두려운 눈빛으로 떠는 모습이 안쓰럽기만 한 이 아이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아이는 제가 심리 상태를 봤을 때 그 원래 있었던 주인이 거의 자기 마음대로 얘를 했어요. 얘 의사는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얘는 그 이후로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속 살아온 거예요. 사람은 나를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을 얘가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서로가 각자가 맞춰주고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얘는 집을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떨림이 사라지면 내일부터는 저하고 아이 컨택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아이는 내일은 이제 목줄을 채우고 서서히 줄을 통해서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한 30분 정도 가지면 저 안 떨잖아 이제. 한결 편안해진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다 놓이네요. 그죠? 강아지들이 보내는 신호들이 있다고 하죠. 작은 흔들림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세심한 눈으로 바라보는데요. 잘하네. 그럼 지금 어떤 부분들을 체크하시는 건가요? 지금 제일 먼저 아이 컨택을 하는 거거든요. 아이 컨택을 하면 지금 시선을 피하잖아요. 이 시선을 피한다는 건
아직 당신이 내 마음에 없어. 나 당신 싫어. 이거예요. 아이 컨택을 할 때 고개를 돌리는 게 이렇게 돌리잖아요. 내 냄새를 빨리 맡게 알려주려고. 꼬리 움직이면 달라지잖아. 잘 지내자. 이빨도 보고. 아이고 이빨도 좋네. 응? 얼마 온 지 안 됐는데도 잘 적응하네. 이빨도 좋아. 가져가. 대표님, 강아지랑 대화가 통하시나 봐요. 알죠. 왜냐면 얘네들이 나한테 시그널을 보내주고 다 몸으로 바디랭귀지로 다 표현을 하니까 그걸 보고 이제 아는 거죠. 반응이 다르잖아요, 아까하고. 시그널을 보내는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세요. 일단 아이들은 시그널을 거의 꼬리로 많이 보내요. 그러면 꼬리의 움직임이 빠르면 아주 기분이 좋은 거고, 느린 듯한데 세워 있으면 경계하는 거고, 숨길 수 없는 건 얼굴에서 그 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눈을 위로 치켜뜬다든가 그러면 나 너 싫어, 아니면 내가 밑으로 깔아본다 그러면 너 뭐야, 이렇게 약간 사람하고 똑같아요, 깔보는 거.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답답한 게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약 한 28년 전, 그때는 이제 이 동물 심리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그때는 모든 파트가 훈련 파트 있었는데, 제가 그때부터 이 훈련 파트를 시작하면서부터 동물 행동이나 심리치료하는 분에 관심을 더 가져서 그 이후로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심리치료사 자격증도 따게 되고 또 행동교정사 자격증도 따게 됐던 거죠. 결국에는 아이들을 알고 알아보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30년 전 서울까지 올라가서 동물의 심리까지 공부했던 것은 그만큼 동물과 대화하고 싶은 절절한 마음 때문이었는데요. 그 노력이 이제야 열매를 맺나 봅니다. 이곳 유기동물재활센터는 전국에서 파양률 0%를 자랑하는 곳이 됐는데요. 문제가 되었던 행동은 물론 마음마저 건강해진 아이들은 이렇게 좋은 가족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이곳에 있는 다른 아이들도 모두 가족을 만나면 좋겠는데요. 지금 몇 마리나 있나요? 현재 여기에는 약 80여 아이 정도 있거든요. 2020년도에는 저 처음 시작할 때는 들어온 아이가 많았어요. 한 달에 40, 많을 때는 55.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서 2021년도에는 30, 25 이렇게 줄고, 또 올해는 지금 상반기가 갔는데 지금 5, 15, 이 정도 20 이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재활센터를 만들면서 유기견도 좀 줄어들고 또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서 덕분에 유기견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아지들을 다 풀어놓는 걸 보니까 왠지 학교 수업 마치고 쉬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역시 사람이나 강아지나 쉬는 시간이 좋은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아유, 그렇게 좋아. 쉬는 시간이 아니고 지금 아이들 그 합사훈련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쉬는 타임처럼 보이겠지만 이 아이들이 노는 과정, 서로 정보를 뽑는 방법, 그 다음에 사귀는 방법, 지금 이 아이처럼 다른 아이가 오지 못하게 하면 못 사귀었기 때문에 사귈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해주는 시간이에요. 대표님, 그러면은 합사 훈련은 왜 필요한 건가요? 합사훈련이 필요한 것은 딱 이거예요. 다른 아이를 만났을 때 싸우면 안 되거든요. 사귀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사귀는 방법을 모르면 아이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귀는 방법과 지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서로가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게 제일 먼저 좋아요. 그 다음에 안 됐을 때 사람이 개입하는 게 두 번째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서로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그럼 만약에 억지로 조금 어디 같은 공간에 넣어놓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서로 합사가 안 되는 아이들을 한 공간에 넣는다는 것은 둘이 싸우라는 소리거든요. 그런 공간을 주기보다는 좀 약간은 개방되고 좀 넓은 공간을 활용하는 게 제일 나아요. 가둬놓는 순간 애들한테는 싸우라는 소리와 똑같아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감독님, 잠깐만 카메라 내려놓고 잠깐 와보세요. 이리.
이리 와보세요. 예, 지금 와보세요. 들어가셔서 이 아이하고 좀 놀아주세요. 물진 않죠? 네, 안 물어요. 일단 들어가세요. 그냥. 처음에 들어갈 때 일단 앉아서 조금만 앞으로 와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슬로우. 네, 오케이. 냄새 맡을 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천천히 앞으로 이동해보세요. 여기 감독님 처음 만났잖아요. 처음 만나서 이 아이가 감독님을 사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 아이가 편해져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회화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보는 아이인데도 감독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만 해서 훌륭해요, 진짜. 아픈 상처를 이해하고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문을 열고 순수한 눈빛으로 반가워하는 아이들을 보면 행복하기도 하지만 마음 한켠은 속상하다고 합니다. 보호자분들이 잘 알고 키웠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보호자분들이 얘네들을 알기보다는 그냥 남들도 키우고 또 어느 우리가 애완용품 가지듯이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충분한 교육과 성품이 안정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렸고 또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아이는 잘못이 없어요. 다만 이 아이는 좋은 보호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 버려진 거고 이 아이들은 잘못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이들을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분들은 아이들 키울 때 정말 잘 알고 잘 키워주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직접 와야만 입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호자의 성향과 강아지의 성격 등을 파악하고 최종 입양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SNS로 하면 더 많은 강아지에게 기회가 될 텐데 말이죠. 직접 와야만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저하고 상담을 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아이를 골라갈 수 있으니까 데려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여기 있는 아이들이 점점 새로운 주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거든요. 하지만 SNS를 활용하면 그분들은 보고 물건 고르듯이 아, 얘 아니야 하고 툭 던지거든요. 그게 싫어서 저는 좀 천천히 가더라도 아까 오신 분들처럼 그렇게 이제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어머나, 하나이가 가족을 만났네요. 앞으로 건강하고 즐겁게 잘 살기를 응원할게. 인사해야지. 안녕히 계세요. 정들들이 가버리네. 잘 크겠습니다. 잘 키울게요. 자, 너무 순해서 자랑스러워가지고. 그치? 잘 크겠습니다. 인사해. 무럭무럭 커서 올게요. 놀러 올게요. 이곳의 아이들도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 대상이 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기다리는데요. 이토록 동물을 사랑하는 범규 씨는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저는 솔직히 바람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재활센터가 없어져야 돼요. 왜 없어져야 되냐면 재활센터가 있다는 건 계속해서 유기견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 바람이 있다면 지금 유기견 보호소에서 입양을 해가신 분들이 많은 고통을 안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 내가 잘못되게 키워서 발생되는 문제, 이 요인들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무관심하게 모를 뿐이에요. 다시 교육을 해서 다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걸 하는 게 제 두 번째 바람입니다. 평범한 한 사람의 선택이 이 아이에게 새 생명을 주는 기적의 순간입니다. 유기견이라는 단어가 없는 세상을 꿈꾸며 오늘도 안락사에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은 아이들에게 소중한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범규 씨의 하루를 응원합니다.